대법원 2020년 2월 20일 선고 2019도 9756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사기 배임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의미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 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 실현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급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다수 의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 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 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 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물을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 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 실현의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 의견 채무자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점유 개정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동산 양도담보는 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의 양도담보이다. 그 법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 일관된 판례에 따라 신탁적 양도, 즉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동산 양도 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산 양도 담보를 신탁적 양도로 보는 이상 그 기능이나 경제적 목적이 채권 담보이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권 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할 채권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합의와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에 따라 완전히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점유 개정에 따라 양도 담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채무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채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담보 목적물을 양도하는 등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 의견.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점유 개정 등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이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물의 보관 의무 및 담보가치 유지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 해석이 다수 의견이 변경 대상으로 지적하는 몇 개의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 최근까지 이루어진 많은 대법원 판결들 및 전원 합의체 판결의 흐름에 부합하고 범행 실체에 따른 처벌 필요성에 부응한다. 배임죄의 성부를 가르는 기준은 담보권 설정 약정의 불이행인지, 담보권 설정 후 유지 관리 임무를 위배한 처분인지에 달려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동산 담보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사실심 재판 과정에서 심리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2. 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갑 회사 소유의 동산을 점유 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담보 목적물인 동산을 병등에게 매각함으로써 을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양도담보계약에서 갑 회사와 을은행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갑 회사를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을은행과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을은행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갑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을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갑 회사 소유의 동산인 골재 생산기기, 크러셔를 점유 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담보 목적물인 동산을 병등에게 매각함으로써 을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양도담보계약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갑 회사가 을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갑 회사의 채무 불이행 시 양도담보권의 실행, 즉 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을은행이 담보 목적물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형적인 양도담보계약으로서 양도담보계약서 제2조, 제4조 등에는 담보 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 사용, 보전, 관리한다. 설정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점유, 사용, 보전, 관리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담보 설정자, 갑 회사의 담보 목적물에 보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위 양도담보계약이 전형적인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거나 양도담보계약과 별도로 을은행이 갑회사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담보 목적물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담보계약에서 갑회사와 을은행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갑회사를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을은행과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을은행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갑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을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2월 21일자 2015 모 2204 결정 사건명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판시사항 법률 조항의 개정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적극 법률 조항의 개정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 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치는지 여부 소극 결정 요지 어느 법률 조항의 개정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의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 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 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법률 조항의 개정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 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내용의 형벌 법규라 하더라도 그 법률 조항이 규율하는 시간적 범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사회 일반의 법의식의 변천에 따라 위헌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시점에 위헌으로 선언한 형벌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부터 위헌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어느 시점에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합헌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법률 조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여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 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본다면 오랜 기간 그 법률 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합헌적 법 집행을 모두 뒤집게 되어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과거에 형성된 위헌적 법률 관계를 구제의 범위 밖에 두게 되면
구체적 정의와 형평에 반할 수 있는 반면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제한 없이 인정하면 과거에 형성된 법률 관계가 전복되는 결과를 가져와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본문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합헌 결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제한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합헌 결정이 있는 날까지 쌓아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둘러싼 위와 같이 대립되는 법률적 이념에 대한 고려와 형량의 결과로 심판 대상을 확장 또는 제한하게 된다.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갖는 규범적 의미, 위헌 결정의 소급적 확장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 확정의 의의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헌법상 권한 분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하여 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이유에서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한 종전 합헌 결정의 견해를 변경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6도 8741 판결 사건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 제67조 제2항의 보호법익 같은 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 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3조, 제22조 공사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규정에 적용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제69조 또한 구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8년 2월 21일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제67조 제2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입법 취지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 기능을 보조, 담당하는 공사의 업무와 임직원 신분의 특성, 위 규정들의 문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전현직 공사 임직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또는 공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이 누설됨으로써 공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그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밀을 알게 된 직무 내용이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인 피고인이 지인인 갑의 부탁을 받고 갑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 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후보자 중 교수 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여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그중 일부라도 누설될 경우 사업 입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 전반의 안정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 공사의 임원인 피고인이 지인인 갑의 부탁을 받고 갑에게 공사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 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후보자 중 교수 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여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8년 2월 21일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에서 평가위원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평가위원 후보자와 평가위원 선정 우선순위에 대한 보완을 유지하려는 공사의 조치 등을 종합하면 위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그중 일부라도 누설될 경우 사업 입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공사 업무 전반의 안정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6도 9287 판결 사건명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급 판결 요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2호와 관련 법률 조항 문헌의 해석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인 제67조 제2호는 사업자를 위해 그 위반 행위를 한 자연인만이 처벌 대상이 되고 법인인 사업자는 양벌 규정인 제70조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는 규율의 대상자나 적용 요건에서 구별되어 위 규정들의 해석이나 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이 정한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9 도 9293 판결 사건명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판시사항 1.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나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의 보호 법익과 성립 요건 및 위 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의 의미. 판결 요지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나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 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판시사항 2.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 설립 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나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 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판결 요지 2.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 설립 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나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 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3.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갑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 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고 하여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와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실제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주식 발행, 인수,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갑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성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갑 회사에 대한 회사 설립 등기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갑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 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호, 본점, 일주의 금액, 발행 주식의 총수, 자본금의 액, 목적, 임원 등이 기재된 허위의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고 하여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와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의 공소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갑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설립된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던 점, 갑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발행, 인수 절차와 관련해 주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 등기 신청에 첨부 정보로 제출하였으며 회사 임원으로 등재될 사람들로부터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받아 첨부 정보로 제출한 점, 이와 같은 요건과 절차가 단지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범죄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행된 측면이 있더라도 상법상 회사 설립 절차를 이루는 회사 정관의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주금 납입 사실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사 설립 등기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임원 등재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직무를 행사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거나 회사의 임원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실제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주식 발행, 인수,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갑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성립하였고 갑 회사의 설립 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등이 갑 회사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영업의 실질을 갖추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갑 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갑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 회사에 대한 회사 설립 등기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9 도 18891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판시사항 반복적인 절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의 취지. 같은 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판결 요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 범죄 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4,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